안녕하세요. 인생 해답입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을 뱉었다가 아차 이건 아닌데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뱉어버린 말은 절대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없던 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악의 없이 무심코 한 말일지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크나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오랜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힘들다 하고 하소연을 시작합니다. 그 말에 듣고 있던 친구는 잠자코 이렇게 대답했죠.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야. 넌 그래도 낫지. 내가 대수롭지 않게 했던 말, 그 뒤로 친구는 더 이상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뒤늦게 알게 된 친구의 병명을 듣고 난 다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그냥 들어만 줄 걸, 그냥 힘들었겠다 한마디 해줄 걸. 이제 우리는 말을 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시기입니다. 조언보다 공감을 선택해야 합니다.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내가 가진 말의 품격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말조심을 해야 하는 이유. 그건 말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말 한마디가 바람처럼 흘러가기도 합니다. 내가 서툴러도 실수해도 그저 어린 마음에 그랬겠지 하고 넘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조차 내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내 말 실수를 관대하게 눈 감아줄 때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누군가의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고 존경받는 위치에 설수록 우리의 말은 가볍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에게는 하는 말이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는 손주가 스마트폰으로 그림을 그리며 자랑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 내가 그린 거야. 그림을 본 할아버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죠. 에이, 그게 무슨 그림이냐? 너는 종이에 그려야 진짜지. 그 순간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스마트폰을 꺼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 미처 몰랐습니다. 그 말이 아이의 자랑을 부끄러움으로 바꿔버렸다는 걸요. 사랑하는 만큼 격려하는 말을 먼저 건넸다면 아이의 마음은 더 자랐을 텐데요.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말보다 먼저 미소를 보여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닿도록 말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고부 사이가 막역하다는 생각으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요즘 살 좀 찐 거 아니니?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을 뱉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며느리는 말없이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악의 없이 그저 웃으며 던진 말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며느리는 몰래 마음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출산 후 겨우 체력 회복 중이었고 자기 몸이 가장 신경 쓰이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내 말이, 내 미소가 누군가에게 칼끝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제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말이 듣는 사람에게도 사랑이 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경험이 쌓인 만큼 우리의 말에는 힘이 담깁니다. 그 힘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이 뭐 어때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듣는 이는 오랫동안 그 말을 가슴에 담아두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하루가 따뜻해질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더 조심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더 많이 듣고 더 부드럽게 말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에 인생의 향기가 배어나올 수 있는 나이. 그 나이에 걸맞는 따뜻함을 우리의 말에서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참 멋진 어른이 아닐까요? 혹시 우리의 언행이 되어버린 나쁜 습관은 없는지 한 번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누구나 흔히 할 수 있는 말실수 10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 나이 땐 말이야. 이 말이 익숙하신가요? 사실 우리는 조언의 마음으로 꺼냈지만
상대는 훈계처럼 들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들의 삶은 우리의 과거와 다르니까요. 공감은 비교가 아니라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그게 뭐 어려운 일이냐? 우리에겐 쉬워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에겐 인생의 큰 벽일 수도 있어요. 힘듦의 크기는 누구도 대신 가늠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넌 왜 그것도 못하니?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특히 자녀나 손주에겐 더 큰 상처가 되죠. 잘하는 점을 먼저 인정해주는 말, 그 하나로도 아이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나는 괜찮아, 너나 잘해. 걱정하는 사람 앞에서 괜찮다고만 하지 마세요. 그 말 뒤에 숨겨진 참는 마음은 가족에게 더 큰 짐이 되곤 하니까요. 솔직함은 때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다섯 번째, 그 나이에 벌써 결혼을 안 해? 삶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랑, 결혼, 출산. 이젠 당연한 것이 아닌 선택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선택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여섯 번째, 애는 언제 낳을 거니? 이 질문은 사랑이 아니라 때론 상처로 다가갑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예민한 주제인지를 우리는 이제 알 나이니까요. 일곱 번째,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이 말은 세대를 가르고 대화를 막는 벽이 되기도 해요. 지금 아이들도 우리처럼 누군가의 사랑 속에서 자라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덟 번째, 그냥 내 말대로 해. 경험은 귀중하지만 강요가 될 땐 오히려 거리가 멀어집니다. 내 말대로가 아니라 같이 생각해보자는 말이 더 따뜻하죠. 아홉 번째, 내가 다 해줄게. 사랑하는 마음은 알지만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순 없어요.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곁에서 바라봐주는 게 진짜 응원입니다. 열 번째, 이제 다 필요 없어. 나만 없어지면 돼. 혹시 이 말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지만 듣는 사람은 얼마나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그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말은 참 묘하지요. 한마디로 마음을 닫게도 열게도 합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햇살처럼 다가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나이 들어가는 우리가 더 따뜻하고 더 지혜로운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건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현명한 노후를 준비하고 나의 말의 품격을 지키는데 다산 정양용 선생의 명언에서도 큰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비밀은 스스로 간직하세요. 우리는 때로 친분이 깊다 하여 남에게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아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말로 인해 후회한 적은 있어도 침묵으로 인한 후회는 없었으니 비밀을 털어놓고 나면 한시적으로는 후련할지라도 그 뒤에는 후회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친구라 할지라도 그의 입을 통해 내 비밀이 새어나갈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편안함에 이끌려 계획에 없던 말을 내뱉지 마세요. 최근의 일을 묻는다 해도 자세히 대답하지 말 것이며 그저 업무나 외부 활동에 관한 이야기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나의 말씨에 주의하십시오. 대화를 나누어 보면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한 이가 있는가 하면 대화를 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지는 이도 있고 더 나아가 다툼을 일으키는 이도 있습니다. 답답한 말씨까지는 참을 수 있으나 짜증 말씨에 이르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대화를 나눌 때 지켜야 할 원칙과 요령이 많으나 무엇보다도 상대를 짜증나게 하는 말씨는 피해야 합니다. 짜증 말씨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말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대화할 때 짜증을 일으키는 것 중 으뜸은 말을 가로채는 사람입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중간에 끼어들어 말을 가로챕니다. 성급하게 틈만 나면 말을 가로채어 들어옵니다. 이러면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짜증이 솟구치고 때로는 말을 좀 끝까지 들어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둘째, 토를 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 꼭 토를 달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화란 협상도 논쟁도 아니니 그저 떠드는 수다, 잡담이 주류일 뿐입니다. 그러니 말하여 즐겁고 들어서 기분 좋으면 그만이니 대충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깐깐하게 토를 달아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옳은 판단, 좋은 지적이면 참을 수 있으나 그것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주장만 강하고 고집과 억지를 부리니 토를 달아대는 이와 대화하는 것은 무척이나 곤욕입니다. 셋째, 염장을 지르면서 은근히 약을 올리고 부하를 돋우는 말입니다. 농담을 하더라도 아픈 곳을 찌르니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일이 잘 안 됐다며 의기소침한 친구에게 위로는 못할 망정, 언제는 성공했느냐며 신경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마시고 피하십시오. 넷째, 자기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대화를 독차지하고 끊임없이 길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을 가르치려 하고 시종일관 잘난 체 합니다. 당연히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말을 하지 않을수록 나의 품격이 올라갑니다. 주위에 그런 말씨가 버릇이 된 이가 있을 것입니다. 말마다 토를 달고 시비를 가리며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내세웁니다. 순순히 넘어가지 않고 반대하는 말을 합니다. 남의 말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들이대며 때로는 빈정거리고 깐족거리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짜증이 납니다. 경솔하게 행동하다 보면 논쟁이 되어 나중에는 말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대화 상대로 기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혹은 나 자신이 그런 말씨를 쓰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대화를 할 때마다 앞서 말한 내용을 점검하며 스스로를 제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을 아껴 써야 합니다. 혀 끝까지 올라온 나쁜 말을 내뱉지 않고 삼키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음료라 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으니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떻게 말하는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침묵해야 하는가입니다. 말하고 싶어 할수록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릴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나였으면이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상대가 충고를 원하지 않는데 내 생각을 말하게 되면 상대는 내 진심을 몰라주고 어줍잖은 생각으로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 말을 연습하세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상대는 오히려 위로를 받는 기분이 들 것이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세월을 거듭하며 경험도 쌓이고 인생의 풍파를 겪은 탓에 나이든 이들은 괜한 염려와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후배나 젊은이들을 대할 때 모르는 사이에 이러쿵저러쿵 간섭하게 되기 쉽습니다. 불필요한 간섭 그것을 경계하고 자제하세요. 가르치려 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주절주절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은 인생 경험과 노하우는 무척이나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가끔 잊을 때가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말의 습관을 가지고 현명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함께 노력해 봅시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마음을 울리는 인생 조언으로 여러분과 평화로운 인생 여행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